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 정권이 조선일보와 이렇게까지 빨개 벗고 정면으로 싸운 건 처음 봐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개 벗고 싸운 거는. 언론사가 당한 거, 조선이 당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정권이. 편집인까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오늘의 정상근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미디어 오늘만 쓸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 미디어만 전문 용어로 검색해서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보는 기사들이 고급 기사들이 많거든요. 자, 제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이게 촉발이에요. 보시면 7월 18일이거든요. 이때 이 기사가 처음 나왔어요. 우병우 민족수석, 처가부동산, 넥선에 이렇게 사줬다. 이게 촉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조선일보가. 물론 이 기사는 큰 기사니까 모든 언론이 받았겠죠? 근데 청와대는 이걸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뭐지? 부패 기득권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 좌파 세력은 이해해. 응? 맨날 이쪽을 욕하니까. 근데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구지? 몰랐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김진태가 등장하면서 이제 확인된 거죠. 조선일보. 논설 주간에 대해서 이제 비리 공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임이 되죠. 당사자. 그리고 또 싸웁니다. 2차전. 이거 국정원이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조선일보는 물론 생각이 없어요. 계속 우병우를 문제 삼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로 붙은 적이 있어요? 보수 정권과. 앞으로요? 네, 소개도 안 하고 시작해가지고. 원래 그래요?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인간을 도구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막 빼! 누구지 모르게! 네, 미디어 오늘입니다. 이게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과거에 뭐 일전에 그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를 보시면은 그 조선일보는 계속 뭐 그런 기자들을 만나도 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 사회를 좀 움직이고, 그렇죠. 네, 바꾸고 좀 그런 자신감이 아젠다를 있어요. 내가 만들어.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아군 적군 피하 구별이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비판하는 언론한테는 계속 뭐 공영방송도 뭐 장악을 하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네.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는 뭐 종편도 주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선물을 잔뜩 줬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뭐 이게 문제야, 뭐 인사가 이게 문제야라고 하면은 뭐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어느 정도 좀 꼬리를 내렸는데 일본 정권에서는 조선일보가 야, 이 사람은 아니지 하면은 그 사람 쳐냈는데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게 보수 정권이어도 이게 뭐 그렇죠. 참여정부나 그 전까지는 더 심했지만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도 뭐 이거 인사는 이게 실패야, 뭐 이건 문제였어, 아니면 뭐 총선 전만 해도 막 그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훈수를 넣죠. 훈수. 네, 훈수를 뒀는데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응원한다니까요. 일단 한 놈이 죽어야 돼, 이쪽이. 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일보 그 2014년에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세계일보가 뭐 정윤회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 통일교회 세무조사가 들어갔었죠. 네. 네, 그리고 세계일보 사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좌우, 뭐 한국, 외국,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냥. 네. 산케이 신문이 네, 일본의 되게 극우적인 매체라고 그렇죠. 평가되는 산케이 신문 기자도 결국 법정에 섰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힘을 나눠 가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자기한테 덤비면 다 죽여버리고,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방식이 조선일보를 상대할 때는. 일단 박수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이번에 우병우 보도도 이게 뭔가 뒤에 어떤 얘기들이 와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우병우가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집요하게 보도하냐면은 18일 날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일면에 탑 기사로 실렸어요. 네. 그리고 19일 날 나왔고요. 20일 날 나왔고요. 21일 날 나왔고요. 22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 막 돌리고요. 네, 계속 계속해서? 돌리고요. 네. 네. 그렇게 뭐 쾅쾅쾅쾅 실었는데
이게 그 청와대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죠, 그때는 이미. 네. 그러다가 이제 26일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우병우 감찰에 착수를 했을 때 네. 이제 그때 조선일보가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란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석수를 통해서 우병우의 추구 전략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했던 거죠. 그때는 네. 이제 우병우를 자르는데 그냥 자를 수 없으니 특별감찰관은 제도를 통하여 자르는 거냐 아니냐고 이제 관측들을 했었죠. 그렇죠. 완전 틀린 관측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죽은 거는 감찰관이지 거꾸로. 그러다가 8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거든요. 네. 휴가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8월 1일자를 보면은 아직도 우병우를 하차할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네. 그런데 이날 그 청와대 대변인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를 물어보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이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때부터 다시 한번. 소위 빠기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런 얘기를 참. 분노가 들끓기 시작. 우리 방송 품격이 안 맞네요, 진짜. 근데 왜 좋아해요? 하여튼 좋긴 하지만 품격은 안 맞네요. 네, 빠개 쳐서. 네, 빠기쳐서 이때 유례 없이 사설 제목이 세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스스로 네가 물러나야지 정권에 부담은 안 주려면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다가 8월 2일 날 사설 제목이 우 수석 정상 업무 하고 있다는 청와대 비정상이다. 청와대로 바꿨군요. 네. 타겟을 정확하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한번 이제 언급을 해요. 네. 뭐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 밀어붙이기형 인사와 뭐 국정 운영으로 숱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거는 4.13 총선 이후부터 태도를 바꿨죠, 조선일보는. 네. 근데 이렇게 우병우 수석 문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사설을 쓴 거는 공격을 이때가 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상황이 좀 흘러가고 그리고 올림픽이 개막하고 또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좀 조용해집니다. 잠잠해져요.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안 나가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이제 피를 흘리면 쓰러져야 되는데 네, 피를 흘리긴커녕 네,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만 죽고 칼은 일로 날라오고 거꾸로 근데 또 청와대에서 또 희망 고문 같은 걸 해요. 희망 고문 네. 뭐냐면은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 개가 네. 아, 개각 얘기가 나오니까 8월 15일에 조선일보가 이제 약간 좀 업이 돼서 우병우 거치는 주말 전후 결론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의 감정이입을 참 잘하시네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수석은 개각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죠. 하여튼 그때 또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전까지 뭐 개각에 대한 뭔가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시다. 좋은 말씀 전하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6일 개각 면단이 발표가 됐는데 우병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좀 황당해했는지 제목도 길게 달지 못하고 네, 민심과 먼 개각이라는 네, 일면 제목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잠시 쉬던 우병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다시 다시 시작했어요. 물러설 수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8월 16일에 MBC가 보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뭐 어떤 네. 기자에게 그 자료를 유출을 했다. 특별 감찰을 시켰는데 정당하게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특별 감찰관을 날리고 우병우를 구하는 수순으로 넘어가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이거를 뭐 SNS를 통해서 뭐 입수를 했다고 했다가 뭐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뭐 카톡이라고 했다가 뭐 정보보고라고 했다가 계속 얘기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되게 불명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되게 당황을 한 듯이 17일 날 이제 MBC를 공격을 하면서 너네 대체 이거 어떻게 구했냐. 네. 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네. 근데 뭐 MBC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도 없고, 네, 우병우도 답도 없고, 청와대도 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18일에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를 의뢰를 하자 다시 또 일면에 이거를 배치하면서 우수석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어쨌든 우수석은 잘라야 자기 네. 체면이 쓰니까 조선일보는. 그냥 그렇게 계속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날 이석수가 국기를 흔든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완전 조선일보가 생각했던 거랑 엇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아니 지금 우병우 개인의 일을 이렇게 정권 차원으로 키우냐. 그만하고 좀 걔 좀 잘라. 네, 아니 좀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우리도 살고 내려도 살자 이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죠. 특별히 의혹을 더 이상 추가로 제기하는 건 없이 계속 우병우 나가, 네.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해. 사설도 쓰고 네, 뭐. 국민의당에서 나가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계속 내거든요. 부패 기득권 세력 나오고 나서 주춤하죠. 뭔가 이제 청와대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마 그쯤부터였는데 일단 18일에 그 우병우 일가의 그 차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인 차량이냐 아니면 개인 차량이냐 조선일보 기자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경찰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기자가 입건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1일 날 청와대 한 익명의 관계자가 네. 연합뉴스에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 네. 익명의 관계자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 네. 특히 연합뉴스 통해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네. 네. 그리고 뭐 뉴데일리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도 익명의 관계자가 꽤나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조선일보를 가리킨 건 아니었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때 다 조선일보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미디어 전문가들이나 그렇게 받아들였지. 네. 아, 다들 모르셨나요? 일반 관점에서는 부패 네. 기득권 세력을 누굴 특정하는지 가물가물했어요, 사실. 조선일보와 파파이스였나 보다.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로 딱 찍어준 거죠. 언제 찍어줬냐? 네. 이때 찍어준 거죠. 예. 김진태 의원이 찍어주셨는데, 네. 근데 그 전에 22일에 이게 소문으로만 돌던 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세계일보랑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대우조선해양 문제, 그러니까 뭐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언론인 A 씨가 연루돼 있다. 네, 이런 소문들이 퍼지다가 그게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게 조선일보 송희영이었어라고 이제 찍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부패 세력을 말한 게 역시 조선일보가 맞았구나. 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호와 전세기를 타고 뭐 다녀온 부패한 네, 네, 언론인 이렇게 이때 이제 조선일보가 밀리죠. 너무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을 수준의 자료들 들고 와서 들이밀어버리니까. 오늘 신문에는 사과문까지 냈죠. 송희영 주필 보직 해임됐다 이거를 일면에 냈어요. 네. 그래서 송희영 주필은 뭐 난 억울하지만 뭐 논란을 일으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거든요. 사정기관들, 국정원이나 검찰이 준 거 아니야? 언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선일보는 역공을 다시 한번 한 거죠. 30일 날 그 연합뉴스에 또다시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송희영이 청와대에 대우해양조선 로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우병우에 대한 기사를 썼다. 여기 청와대 프레임은 우병우를 공격했던 이유가 니네 불법 로비하다가 말 안 들어주니까 우병우를 공격한 거지라고 조선일보를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자 뉴데일리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송희영 주필은 아닌 모양인데 또 다른 조선일보 관계자인가요? 네,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라는 주어를 쓰면서 뭐 어떤 뭐 경제인들 2명을 청탁을 예. 예. 그게 청와대 방식은 조선일보 니네 주필급이나 고위 인사들 우리가 다 날려버릴 거야. 이런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정권이 말기로 넘어갈 때 이 쥐고 있던 사정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과 자기들이 항상 1등이고 한국의 역사는 보수의 차기 정권은 항상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1등 신문과 네. 자존심이 부딪힌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차기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이 메이저 언론과 일단 선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무성 전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관계가 의심된다. 여러 가지 정황상 했었는데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재등장을 하려고 해도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청와대가.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끊임없이 우병우 빨리 조선일보 후원 사격해요. 우병우 빨리 나가라고 계속해서. 근데 차기 정권을 조선일보나 혹은 우리 이외의 세력에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고한 의지와 호연지기, 이것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땅에서 100년 이상 해먹은 집단의 모가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응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선일보가 진다고 봐요, 이거는. 아, 조선일보가 진다. 네. 왜 진다고 생각하냐면, 네. 조선일보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정도 되면 고위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사정기관들이 정보를 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순차적으로 날릴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보직에 헤맸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신속하게 사과했단 말이죠. 네. 이 사람이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고, 이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카드들 보다 네. 국정원이나 사정기관에 쥐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카드가 더 많다. 정보량이 격차가 크게 나죠. 그쵸? 그 카드의 차이 때문에 저는 이쪽이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이쪽은 자존심이라면 이쪽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이쪽은 들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런 거면 저기는 뭐라고요? 이런 거거든요? 나는 싸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네. 조선일보 기자들도 내부에서 좀 반응이 좀 다른데, 그 한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 뭐, 지금 뭐, 1년 반밖에 안 남은 정권인데, 때리면 넘어갈 거야. 예. 뭐, 그때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조선일보 쪽 그 기자는, 내가 이제 청와대를 이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이분을 보니까, 임기 하루 전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분이라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저놈이 내 편이 아니야를 가리는 거지, 그 말이 옳고 그르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는 내 편이 아닌 걸로 됐잖아요. 이때까지 상대했던 보수 정권의 인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다가는 조선일보 이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니, 조선일보 없어지진 않죠. 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TV조선 대 박근혜 대통령이 붙었다. 네.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내년 종편 제어가를 취소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좀 죽어 지내더라도 이게 뭔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조선일보 기자들은 지금 현재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를 향해서 하나의 태양이라고 부르는데 아니다. 네. VIP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냐면은 정권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정권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의 태양이 계속 떠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네. 조선들은 그러나 보네. 태양을 좋아하는. 저는 사퇴를 안 할 것 같고 일단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청와대가 쥐고 갈 것 같은데 뭐 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뭐 죽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럼 끝난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소는 하고 네. 재판은 한없이 늘릴 거예요. 그리고 네. 우병우는 사퇴를 하지 않을 거고, 총수는 바라지 않는 결과지만 청와대와 조선은 결정적인 시점에 화해를 할 겁니다. 물 밑에서 이제 네. 타협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걸 네. 오가는데. 아니, 저는 이거 저의 바람이죠. 염원. 그 바람을 너무 세게 얘기했어. 눈치를 채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상처는 입은 거예요. 네, 청와대는 상처를 입지 않아요. 상처인 줄 알아야 입죠. 상처 입을 수 없어요, 그들은. 근데 조선일보는 어쨌든 대중지고, 네, 자기들이 상처를 이 이상은 감당하기 힘들어하면 얼굴은 포커페이스 유지해도 계속 이제 사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적당한 선에서 합시다, 뭐.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뭐 송이영 주필이 뭐 비리 혐의로 얽혀 있어서 그거를 일면의 기사로 냈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치욕적일 것 같은데. 이례적이죠. 네, 이게 뭐랄까 뭐 한번 뭐 다 죽었어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우리 이건 털고 간다 아니면 뭐 송이영 꼬리 자르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박았을 수도 있죠. 주필은 VIP가 아니잖아요. 정말 싸움은 방 일가에게 니네 그러면 방도 건들까? 요 정도 가면 이제 진짜 싸움이 되는 거죠, 진짜. 네. 근데 뭐 조선일보도 뭐 전력이 있잖아요. 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뭐 인간 전두환 막 이렇게 크게 내고 네. 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인간 박근혜 막 이렇게. 국정원의 전략을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응원하세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인 척하며 조선일보를 공격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것이 여론인 양. 응? 걔들이 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해서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응원받고 있구나. 응? 몰래 했어야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아니, 이게 안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사퇴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조선일보가 망하거나 이쪽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마무리된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징후가 보일 때 저희가 징발하여 이분을 강제 출연시키고 다음에 오면 소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자막은 깔아드리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파이스 PPL 첫 번째 해주시죠. 첫 번째 PPL은 제주 황올금입니다. 한때 곰의 웅담이 좋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불법으로 곰을 잡거나 우리에 가둬놓고 간의 학대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육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답니다. 왜 그런 동물 학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성 웅담이라는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멸종위기 곰 괴롭히지 말고 황울금을 먹읍시다. 제주 황울금 분말부터 식혜까지 모두 포함된 추석 선물 세트도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 상품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곡물을 발효해서 스킨케어를 만들었습니다. 저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요? 네, 좋아요. 화장품의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것이 정제수이나 미화수 오곡 발효 스킨케어는 한 방울도 넣지 않았다. 피부 건강만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다 우리가. 곡물만 발효해서 만들었대요. 합성 원료나 인공 향료를 전혀 넣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지 피부가 바로 흡수해버립니다. 미화수 오곡 발효 스킨케어. 토향 녹고의 눈물. 네. 인터넷 검색에서 토향을 쳐보세요. 녹고의 눈물이 나올 것이다. 왜 이 술 이름이 녹고의 눈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석을 뜻깊게 보내실 분들은 이 특별한 날, 특별한 술, 섬 오가피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든 우리 술, 녹고의 눈물, 역시 딴지 마켓에서. 시청자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입니다. 된다 파워포인트 능력자. 오늘 시청자 이벤트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김어준의 파파이스 공식 페이스북에 메시지 주시는 분 20분께 보내드리는데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한 번씩 쓰시잖아요. 파워포인트 어려움 많이 느끼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파워포인트 최고 전문가인 김지훈 교수가 된다 파워포인트 능력자라는 신간을 공지했답니다.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병을 문제 삼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로 붙은 적이 있어요? 보수정권과. 앞으로요? 네, 소개도 안 하고 시작해가지고. 원래 그래요.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인간을 도구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막 빼! 누군지 모르게! 네, 미디어 오늘입니다. 이게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과거에 일전에 그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를 보시면은, 그 조선일보는 계속 그런 기자들을 만나도 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 사회를 좀 움직이고, 그렇죠. 네, 바꾸고 좀 그런 자신감이 아젠다를 있어요. 내가 만들어.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아군 적군 피하 구별이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비판하는 언론한테는 계속 공영방송도 장악을 하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네. 이게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는 종편도 주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선물을 네. 잔뜩 줬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게 문제야, 인사가 이게 문제야라고 하면은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어느 정도 좀 꼬리를 내렸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조선일보가 야, 이 사람은 아니지 하면은 그 사람 쳐냈는데,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게 보수 정권이어도 이게 그렇죠. 참여정부나 그 전까지는 더 심했지만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도 뭐 이거 인사는 이게 실패야, 뭐 이건 문제였어, 아니면 뭐 총선 전만 해도 막 그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훈수를 넣죠, 훈수. 네, 훈수를 뒀는데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응원한다니까요. 일단 한 놈이 죽어야 돼, 이쪽이. 예.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일보 그 2014년에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세계일보가 뭐 정윤회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 통일교회 세무조사가 들어갔었죠. 예. 네, 그리고 세계일보 사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뭐 좌우, 뭐 한국, 외국,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냥. 예. 산케이 신문이 네, 일본의 되게 극우적인 매체라고 평가되는 산케이 신문 기자도 결국 법정에 섰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힘을 나눠 가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자기한테 덤비면 다 죽여버리고,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방식이 조선일보를 상대할 때는. 일단 박수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이번에 우병우 보도도 이게 뭔가 뒤에 어떤 얘기들이 와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우병우가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집요하게 보도하냐면은 18일 날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일면에 탑 기사로 실렸어요. 네. 그리고 19일 날 나왔고요. 20일 날 나왔고요. 21일 날 나왔고요. 22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 막 돌리고요. 네, 계속 계속해서? 돌리고요. 네. 네. 그렇게 뭐 쾅쾅쾅쾅 실었는데 이게 그 청와대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네. 타겟을 정확하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한번 이제 언급을 해요. 네. 뭐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 밀어붙이기형 인사와 뭐 국정 운영으로 숱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거는 4.13 총선 이후부터 태도를 바꿨죠, 조선일보는. 네. 근데 이렇게 우병우 수석 문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사설을 쓴 거는 공격을 이때가 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상황이 좀 흘러가고, 그리고 올림픽이 개막하고 또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좀 조용해집니다. 잠잠해져요.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안 나가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이제 피를 흘리면 쓰러져야 되는데, 네, 피를 흘리긴커녕 네,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만 죽고 칼은 일로 날라오고 거꾸로. 근데 또 청와대에서 또 희망 고문 같은 걸 해요. 희망 고문. 네. 뭐냐면은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 걔가. 네. 아, 개각 얘기가 나오니까 8월 15일에 조선일보가 이제 약간 좀 업이 돼서 우병우 거치는 주말 전후 결론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의 감정이입을 참 잘하시네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수석은 개각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죠. 하여튼 그때 또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전까지 뭐 개각에 대한 뭔가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 정말 좋은 말씀이시다, 좋은 말씀 전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6일 개각 면단이 발표가 됐는데 우병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 정권이 조선일보와 이렇게까지 빨개 벗고 정면으로 싸운 건 처음 봐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개 벗고 싸운 거는. 언론사가 당한 거, 조선이 당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정권이. 편집인까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오늘의 정상근 기자님 모시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만 쓸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 미디어만 전문 용어로 검색해서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보는 기사들이, 고급 기사들이 많거든요. 자, 제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이게 촉발이에요. 보시면 7월 18일이거든요. 이때 이 기사가 처음 나왔어요. 우병우 민족수석, 처가부동산, 넥선에 이렇게 사줬다. 이게 촉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조선일보가. 물론 이 기사는 큰 기사니까 모든 언론이 받았겠죠? 근데 청와대는 이걸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뭐지? 부패 기득권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 좌파 세력은 이해해. 응? 맨날 이쪽을 욕하니까. 근데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구지? 몰랐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김진태가 등장하면서 이제 확인된 거죠. 조선일보. 논설 주간에 대해서 이제
비리 공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임이 되죠. 당사자. 그리고 또 싸웁니다. 2차전. 이거 국정원이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조선일보는 물론 생각이 없어요. 계속 받았었죠. 그때는 이미. 네. 그러다가 이제 26일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우병우 감찰에 착수를 했을 때 네. 이제 그때 조선일보가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란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석수를 통해서 우병우의 추구 전략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했던 거죠. 그때는 네. 이제 우병우를 자르는데 그냥 자를 수 없으니 특별감찰관은 제도를 통하여 자르는 거냐 아니냐고 이제 관측들을 했었죠. 그렇죠. 완전 틀린 관측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죽은 거는 감찰관이지 거꾸로. 그러다가 8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거든요. 네. 휴가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8월 1일자를 보면은 아직도 우병우를 하차할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네. 그런데 이날 그 청와대 대변인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를 물어보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이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때부터 다시 한번. 소위 빠기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런 얘기를 참.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우리 방송 품격이 안 맞네요, 진짜. 근데 왜 좋아해요? 하여튼 좋긴 하지만 품격이 안 맞네요. 네, 빠개 쳐서. 네, 빠기쳐서 이때 유례 없이 사설 제목이 세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스스로 네가 물러나야지 정권에 부담은 안 주려면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다가 8월 2일 날 사설 제목이 우 수석 정상 업무 하고 있다는 청와대 비정상이다. 청와대로 바꿨고